오늘 민소. 폭풍 같은 주말을 보냈습니다. 역대급 프레스 센터에 역대급 판문점 선언이 나왔고요. 실시간 검색어에 종전이 오르고 김정은 위원장의 이름과 리설주 여사의 이름도 검색어에 오릅니다. 감동 깊은 정상회담의 마지막 공연, 하나의 봄까지 한편의 긴 영화를 본 느낌이죠. 본격적으로 통일의 길로 달려갑니다. 4월 27일 전과 후는 분명 다른 세상일 듯 합니다. 어제 아이들 데리고 한강에 있는 함상공원에 다녀왔어요. 함상공원, 얼마 전 퇴역한 서울함과 잠수함 한 척, 그리고 연평해전에서 인양 도중 침몰했던 참수리호가 전시되어 있어요. 당시 침몰했던 참수리 357호는 현재 평택 2함대에 전시되어 있고요. 한강 함상공원에 전시된 참수리는 동일 기종입니다. 선실과 조종실을 비롯해서 여기저기를 둘러볼 수 있었는데요. 정상회담 직후에 종전을 선언하기로 한 이후라 그런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꼬꼬마 녀석이 이제 3학년, 미취학 6세 여아 둘인데요. 신기한 듯 총도 만져보고 포도 만져보고 사진도 찍어주고 그랬네요. 세월의 참사의 영향인지 정박해 있는 배를 타고 연거푸 무섭다고 그러는데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천안함, 참수리, 천안함은 논해로 아시죠? 서해교전, 연평해전 두 정상의 선언처럼 더 이상 서해에서 교전이 없기를 바라야죠. 참 그게 뭐라고요. 바다에 선 그어놓고 영해니 뭐니 NLL이니 뭐니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까? 그동안 안 막혔던 거 속도를 좀 내보죠. 오늘은 정상회담 가볍게 복기를 해볼까 해요. 하드뉴스는 인터넷에서 보시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뒷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제 기억에 감명 깊었던 장면을 중심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민소. 나이가 들어서요. 이틀 외근을 다녀왔더니 여기저기 삭신이 쑤십니다. 폭풍 같은 시간을 쪼갰습니다. 금요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여의도 KBS를 가서요. 러블리즈와 트와이스, 빅스 등등등을 촬영하고 일산으로 건너갔어요. 오전 8시쯤 됐나 싶은데 대통령 출근길과 쫑날까봐 얼마나 마음 졸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유로에 군데군데 경찰 오토바이와 순찰차가 대기하고 있던데요. 대통령 출근길에 길을 막아버리잖아요. 저도 일산을 가야 하니까요. 혹시 제가 거기 걸릴까봐 딱 맘 졸이고 있었는데 버스 기사님께서 우리 차는 그 시간 피할 수 있다고 다행히 마음을 놨습니다. 다행히 프레스 센터에 무사히 도착해서요. 감격스러운 장면을 볼 수가 있었어요. 다 함께 보셨죠? 작은 표석을 남북 두 정상이 넘어갔다 왔다 하는 그 장면 말이에요. 참 그게 뭐라고 말이죠. 판문점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처음 가봤는데요. 그 표석 양옆에 있는 가건물들이 있죠. 파란색 페인트로 칠해진 가건물들이요. 그게 굉장히 낡았거든요. 그 안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북한군이 창문 너머로 쳐다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꽤나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판문점 견학은요. 일종의 트라우마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판문점 하면 일단 무섭다는 인식이 생긴 게 그 무렵부터였을 것 같아요. 무섭죠. 초딩도 아니고 무려 국민학교 시절에요. 5학년짜리가 북한군을 눈앞에서 처음 봤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한편으로는 초등학생들을 거기까지 끌고 가서 안보교육에 이용했다는 게 지금 생각하니 좀 화가 나기도 하네요. 오늘 민소. 두 정상이 나란히 손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모습을 보면서 평화가, 통일이 그렇게 멀리 있는 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보통은 눈물도 흘리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면서요,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하잖아요. 기자들은 그런 거 짤 없습니다. 손가락이 바빠서요 뭘 할 수가 없어요. 나중에 뒤풀이나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눌 때 비로소 실감이 나는 거죠. 이 직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또 욕먹기는 또 얼마나 좋습니까? 기레기요, 기레기. 이후에 참 거침없이 농담도 하면서요, 평양에 한번 오시라고, 비행기로 오시라고 하죠. 자기가 와봤더니 도로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오시는 길이 힘드실 거라는 셀프 디스를 하기도 합니다. 한참 웃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젊음의 패기란 이런 건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정상회담에서 셀프 디스라, 무척 낯선 광경입니다. 참 젊다 싶지요. 평양이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이거 역시 의도된 발언이겠죠. 하지만 뭐 그런 유머 감각도 괜찮아 보였습니다. 저는요. 뭐 준비된 묵직한 한방 아니겠습니까? 기자들만 빵빵 터졌을 장면이 있어요. 뭐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의욕이 과한 기자들이 종종 카메라를 막아서는 장면, 네, 딱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보통 이런 큰 규모의 현장에 가면 오피셜 카메라가 있습니다. 꼭 오피셜이 아니어도요, 카메라에 걸리면 안 되니까 이게 기자들이 카메라 앵글에 걸리지 않게 밑으로 숙여서 다니든가 기어 다니든가 하거든요. 그런데 북한은 매체가 우리만큼 숫자가 많지 않잖아요. 취재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동선에 제약받을 만한 행동 범위도 없고. 그런데 이번에 엄청나게 카메라들이 올라갔잖아요. 그 북한에 있는 기자분들은 아마 하던 대로 했을 거예요. 네, 그 포토라인을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요. 혹은 뭐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는 최고 존엄이 오셨으니까 긴장해서 등등. 그래서 그런 재미있는 광경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글쎄요, 동종업계의 슬픔이랄까요. 네, 두 정상이 악수하는 장면은 뭐 거의 타자 치느라 그냥 보내고, 카메라에 궁디를 들이미는 장면에 빵빵 터지면서 네, 손뼉을 쳤던 기억도 납니다. 뭐 동병상련이죠. 네, 아는 사람마다, 네, 사람마다 뭐 처해 있는 상황과 처지는 다르니까 말이에요. 오늘 민소. 이건 좀 곁다리 얘기인데요. 민중의 소리가 유튜브 2개의 채널을 운영합니다. 하나는 미디어 VOP라고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시사 쪽 채널이 있고요. V스타라고 연예 쪽 영상을 올리는 채널이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도 올리고 저기도 올리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요. 지난 금요일에 뮤직뱅크 출근길 러블리즈 이미주 양에게 이미주 사진을 한 장 줬어요. 네. 요즘 애들 말로 포카라고 하는데요. 네, 포토카드의 줄임말입니다. CD를 구입하면 안에 멤버별로 한 장씩 사진이 들어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모으는 거죠. 물론 랜덤으로 들어있습니다. 우리 L2 기자가 이미주 양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출근길에 컴백 선물로 이미주 양에게 줬습니다. 관련 영상 러블리즈 출근길이라고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번에 정상회담 때 우리 제작하는, 제가 중간중간에 쇼티를 걸어드리잖아요. 네, 쇼티를 제작하는 우리 막내 꼬꼬마 이은주 기자를 데리고 세계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도시락 직접 먹어보는 먹방을 찍었습니다. 이른바 먹어봄이라는 콘텐츠인데요. 이 영상은 미디어부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텔레비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세계 최초 남북 정상회담 도시락 먹방 이렇게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구글 검색이 빠르실 거예요. 네,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찍으면서도 꽤 유쾌했어요. 먹방 얘기를 좀 더 하자면요, 저게 1.7만원짜리, 그러니까 17,000원짜리 도시락이에요. 이게 배경이 좀 있는데, 청와대에서 도시락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묻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먹을 거 안 좋으면 기사 잘 안 써진다, 그래서 먹을 건 좀 잘해주시라 라고 의견을 줬어요. 그래서 청와대에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신신당부했거든요. 물론 요즘은 시절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청와대에서 다 쏘지 않아요. 다 기자들 자비로 쏩니다. 이게 제가 볼 땐 이게 또 패착이었어요. 17,000원짜리 도시락이라고 하면 다들 누구나 기대치가 있지 않아요. 사실 다른 회사야 밥값인가 보다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은 돈이라면 좀 경기를 일으키는 회사라서 말이에요. 좀 과하게 비싼 거 아니냐, 뭐 그래도 먹어보자, 뭐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먹방을 직접 보시면 아실 텐데요. 이게 좀 부실한 거죠. 그래서 민원을 넣었어요. 그게 또 말씀드리기 좀 거시기 하지만 또 이게 부실 도시락에는 좌우가 없지 않겠습니까? 진보 보수도 없고요. 모든 기자들이 이렇게 일치 단결해서 씹는 일도 무척 드문 일이거든요. 이야, 이게 참 정상회담은 정상회담, 청와대 행사는 청와대 행사입니다. 즉각 조치 말이에요. 네, 말 그대로 즉각 조치. 곧바로 과일 디저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후식 과자와 아메리카노까지. 야, 이게 진짜 이렇게 했으면요. 네, 아마 이게 호텔에서 한식 1인분 정도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그릇 깔고 서빙도 직접 하고 이랬으면은 비싸다 말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원래 호텔이 좀 고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장소 임대 문제도 있고 말이에요. 그게 도시락에 담겨 있어서요. 그게 좀 보기가 그래서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 여튼 저도 살다 이 17,000원짜리 도시락은 처음 먹어봤습니다. 네, 저라면은 당연히 삼겹살을 먹죠.
오늘 민소. 네, 이슈가 됐던 게 또 그렇죠. 터미네이터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 수행하는 터미네이터들이요. 네, 차를 둘러싸고 열심히 뛰어다니는 모습 보셨죠? 네,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지만, 네, 뭐라 그럴까요? 최고 존엄에 대한 결사옹이,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아주 가까운 거리였지만 말이에요. 김정은 위원장이 탄 벤츠는 번호판이 없었어요. 네, 하긴 존재할 필요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북으로 올라가는데 그 건너다니는 연돌이 요철이 돼서 말이에요. 툭 하고 이제 판문점 옆에 보셨죠? 비포장도로로 이렇게 건너서 북으로 올라가는데 길이 없나? 뭐지? 싶더라고요. 왜 좋은 길 놔두고 굳이 최단거리인가? 그러고 봤는데 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길이 없어요. 길이. 네, 없는 길입니다. 차가 역사상 단 한 번도 판문점을 넘어온 적이 없었던 거죠. 단 한 번도 말이에요. 네, 넘어올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네, 넘어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장면들은 좀 신선했어요. 네, 발해를 꿈꾸며가 울려 퍼지고 하나의 봄 공연, 네, 정말 끝내줬습니다. 저는 특히 조명을 유심히 봤는데요. 그게 KBS에만 있는 조명인데, 왜 예전에 남자의 자격 아시죠? 넬라 판타지 합창단 편 말이에요. 네, 박할린 씨가 했을 때, 이것도 꽤 오래됐네. 예선에서 탈락했던 조명 감독님 말이에요. 연말에 제가 딱 한 번 보거든요. 연말 KBS 연기 대상 때요. 연기 대상 때 레드카펫 위에 켜는 풍선처럼 생긴 예쁜 등이 있어요. 그 조명을 치면 얼마나 색감이 예쁘게 나오는지요. 전 해마다 12월 31일에 KBS에서 보내는데요. 뷰파인더를 볼 때마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색상이 너무 곱다. 그 조명이 딱 거기 있었어요. 자유의 집 레드카펫 주변에요. 이게 KBS 조명 감독님 차출되셨구나 싶었어요. 네, 멋진 공연, 좋은 공연 잘 봤습니다. 발해를 꿈꾸며 나올 때는 입에서 탁현민 이 말이 그냥 절로 탁 튀어나오대요. 네, 그 발해를 꿈꾸며, 이 곡이 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서태지에게 고맙다는 자필 서신을 건넨 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디테일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 오늘 민소. 세계는 2018년 4월 27일 남과 북과 남이 발표한 판문점 선언 전과 후로 나누일 것 같아요. 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월드컵 등등등 각종 국가대항 스포츠 대회, 한반도기가 휩쓸고 다닐 텐데요. 더 이상 서해에서 DMZ에서 교전은 없습니다. 곧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고요. 트럼프가 연일 노벨 거품을 물고 다니는 걸 보면 그리 비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통일로 가는 길 그리 멀진 않아 보이지만 가난 아이 다루듯 조심조심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네, 김정은 위원장 말대로요, 이제 한라인도 있으니까 전화도 자주 합시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북미회담 잘 하시라고 덕담도 하고요. 수다도 좀 떨어보고요. 한라인은 네, 이게 어떻게 되는 거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거기서 전화선이 하나 묻혀 있는 거겠죠. 네, 일반 전화는 도청되니까 말이에요. 설마 081 이렇게 국제전화 걸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오늘 민소. 네, 정상회담은 정상회담이고요.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예, 보통 파견이라고 합니까? 네. 오늘 저는 예스24 라이브 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걸그룹 여자친구가 6번째 미니 앨범을 발표하는 날입니다. 네, 정상회담 몸빵하고 다시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내일은 아마 스튜디오에서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만에 내근인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4월 30일입니다. 4월이 훌쩍 가버렸어요. 여름 같은 5월이 예상되는데요. 5월은 또 북미 정상회담, 어린이날, 어버이날 지나면 또 구름처럼 바람처럼 지나갈 것 같습니다. 어찌 이리저리 나이만 먹는 것 같아요. 네. 또 5월 주말 5월 12일이군요. 우리 조용필 선생님 데뷔 50주년 콘서트가 있네요. 참 일정도 많습니다. 한 달 잘 마무리 하시고요. 앞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여러 감동적인 순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 기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저도 참 좋네요. 지금까지 저는 연예팀 현석훈 기자였고요. 오늘 민소, 오늘은 서울 광진구 예스24 라이브 홀에서 인사드렸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오늘 민소